소장님 저 앞을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시야로 딱 보는데 허공에 볼링공 같이 생긴 금속성의 둥근 물체가 떠 있는 거예요. And now with commercial aviators, they're reaching out because they're having somewhat similar experiences as our military brothers and sisters, but they do not have any reporting system that they can send us to. 네,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한 정보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에 팬텀 전투기 파일럿에 의해서 UFO를 추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일럿은 이승배 대령님이죠. 당시 팀 스피리트 작전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임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에 전방에 비행기 고도와 거의 같은 고도에 있는 밝은 불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추적을 하면서 비행물체가 금성인가 하다가 관제소에 연락을 하게 되죠. 관제소에서 레이더에 뭔가 잡히긴 했는데 이 물체가 뭔지는 모르겠다. 한번 그 물체를 추적해봐라. 무엇인지 확인해봐라. 허락을 받게 됩니다. 임무 지시를 받고 점점 그 물체와 가까워지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크기의 그 물체, 전투기의 한 3배 정도 직경이 되는 수메타 크기의 물체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더랍니다. 파일럿은 2대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한 대는 밑에서 선해 비행하면서 올라갔고 또 한 대 이승배 대령은 위쪽에서 선해 비행하면서 내려다보면서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물체의 가운데 중앙 부분에서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굉장한 불꽃이 튀면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완벽한 원반형의 구조체다. 이런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목격한 사례니까 미군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답변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maybe UFO, 아마도 UFO일 가능성이 있다. 답변이 오면서 첨언으로 얘기하기를 미 공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군의 접촉 사례가 500건이 넘는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미 해군에서는 2019년도 4월 달에 UAP 목격 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군에서도 어떤 UFO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이나 관찰했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양식이라 그럴까? 정식으로 해서 보고하라. 그 전에는 물론 없었죠.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UFO를 봤다거나 그랬을 때 아는 친구나 지인에게는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걸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군이나 상부에 보고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 은폐를 하고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 이유는 군에서도 이 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괜히 끄집어내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쉬쉬하면 될 걸 굳이 보고할 필요 있느냐. 목격한 거로 족하다. 그렇게 했는데 2004년, 2015년에 니미츠 항공모함, 루스벨트 항공모함에서 파일럿들이 직접 UFO와 충돌 위기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 큐브형 물체가 2대의 전투기가 가고 있는데 그 45m 사이로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충돌 위기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사에서는 최근에 UFO에 대한 연구 조사팀이 결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16명의 과학자가 조사팀에 합류해서 각각 조사 분석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으로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많이 댓글에 달았나 봐요. 조사관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려는 그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책임자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데이비드 그러시의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미 의회가 발언을 통해서 진실 여부를 캐물을 것 같은데 그런 동향의 추이에 따라서 UFO가 어떤 가십거리라든가 환상 또는 허구가 아닌 실제하는 현상이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 대중들도 SF 소설이나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하는 현상이구나 신중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보된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이겁니다. UFO로 거의 판명되고 잠정결로 인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매우 뿌옇게 찍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UFO의 추진 동력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항공기나 그런 거를 찍게 되면 명확하게 형태가 다 두드러지게 찍히거든요. 반면에 UFO는 형태를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체 주변에 광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일명 플라즈마 효과라 그러는데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UFO 추진 메커니즘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그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사 예비평가 보고서가 5월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UFO가 고품질의 데이터 영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군에서조차 찍었다고 하는 기밀에 속하지 않은 영상들을 보면 대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찍히더라. 당연히 이유는 이런 거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면 그 형태가 뚜렷이 잡히지만 UFO는 종횡무진으로 비행하고 날아다니고 순간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카메라가 추적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지만 UFO 찍히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고도가 높고 촬영자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광각으로 당긴다 그래도 놓칠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고품질의 영상이나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2020년 10월 24일 낙산공원에서 제가 UFO 헌터와 함께 UFO 대기 촬영을 시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5시가 좀 넘었을 때인데 대기 촬영이니까 카메라를 세팅하고 거기가 산 꼭대기라 상당히 전망이 좋거든요. 서울 시내가 다 바라다 보이는 쪽인데 갑자기 UFO 헌터가 소리를 지르면서 소장님 저 앞을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시야로 딱 보는데 허공에 볼링공 같이 생긴 금속성의 둥근 물체가 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것이 이 물체가 금속성의 매끄러운 둥근 구체인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단 1cm조차도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딱 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죠. 하는데 1, 2초 만에 사라졌어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FO는 순간 소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건 일반인이 목격한 사례인데 1997년 8월 25일 날 초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부부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사님은 임신한 상태였어요. 저녁을 먹고 산책하기 위해서 나갔죠. 도로상을 걷다가 힘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백해서 오는 도중에 배경을 바라보는데 산 쪽으로 유성이 떨어지듯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피 여사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거 유성 같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비행체가 피 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지그재그 비행을 하더니 순식간에 1, 2초도 안 돼서 아파트 상공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파트가 15층까지 있었던 아파트라 그러는데 올려다본 거를 스케치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배면을 그렸는데 배면 우측으로 뭔가 안개와 비슷한 빗무리가 회전하는 걸 보였다 그럽니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딸이. 어머니가 딸아이한테 빨리 사람들한테 저 비행물체 있다고 빨리 얘기해라. 딸아이가 약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 약국에 가니까 약사가 또 없는 거예요. 되돌아오면서 딱 비행체를 쳐다봤는데 부부는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거였지만 딸아이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측면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스케치 그린 것을 갖고 있는데 거의 원추형꼴로 그린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봤는데 창문같이 둥그런 현창이 쫙 배열되어 있고 그 가운데 현창에 휴머노이드 형태의 생물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둥근 머리에 커다란 머리에 양쪽 팔이 다리까지 올 정도로 길었다 그럽니다. 두 다리는 벌리고 있는 상태였고 마치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더라. 알렌 하이네크 박사의 UFO 조우 분류에 의하면 제3종 조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제3종 조우라는 거는 UFO에 탑승한 승무원과 접촉이 있거나 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났죠. 낙동국민학교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초등학생 22명하고 동네 주민들 30명, 교감 선생님, 이은규 교사님, 수십 명에 달하는 목격자와 증언자의 내용이 담긴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거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금정산에 착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 보고를 받은 덕성여대의 박동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그 현장에 내려가서 방사능이 남아있는가 측정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돌리려고 하고 나서 하늘을 보는 순간 거대한 C가형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덕성여대 박동현 교수가 경희대 UFO 강연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것은 아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봤을 때 금정산에 착륙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증거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교사가 목격을 해가지고 군과 경찰에서 이 사건을 무마시킨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곳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외계 비행체가 착륙을 한 상태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휴머노이드 타입의 키가 작은 외계인을 직접 봤다. 텔레파시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들었다는 보고도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지구상의 핵 무기 같은 것을 잘못 사용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텔레파시 비슷한 걸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요. 호주와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이 낙동 초등학교에서 일어났었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UFO란 용어를 전파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표현이 마치 구름과 같았더라. 구름 안에서 원반형 비행체가 쏟아져 나왔더라. 그것이 다시 합체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UFO의 비행 특성에서 보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주 귀중한 오래된 사례죠. 먼저 UFO에 관해서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일 가능성, 우주선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 이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UFO 문제도 일부 사람들이 목격하고 조우했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거나 미친 사람처럼 여기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했을 때 UFO의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은 상당히 앞질러가고 있다고 봐요. UFO의 놀라운 첨단 테크놀로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롱점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룩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출현이 우리한테 굉장한 힌트가 된다. 아, 저것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아, 저렇게 순간 소멸하는 게 가능하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물리학적인 관점, 항공역학적인 관점, 공기역학적인 관점에서 이 물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적해서 연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할 거예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